예, 그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컸던 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애플과 에픽의, 어, 좀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2주째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2주인가 3주 동안 하고, 3주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증언대 올라와서, 증언대 올라와서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좀 보고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좀 이제 흥미로운 것들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기사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기사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냥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약간 이런 쪽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 땅콩고객님. 시작의 발단은 저 게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포트나이트요. 예,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얘가 그냥 배틀그라운드 같은 약간의 그 배틀 로얄 게임이죠. 배틀 로얄 형식의 게임이에요. 약간 좀 창의적인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인데 건물도 짓고 막 이상한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이게 iOS 버전도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모종의 패치를 합니다. 어떤 패치를 하냐면 일단 무슨 광고를 뿌리고 막 80년대 감성의 광고를 하면서 iOS에서 그 애플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는데 그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결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패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회를 하니까 이제 30%를 안 내도 되니까 더 저렴하겠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광고를 했냐면 애플이 악당이다. 애플 때문에 더 비싸다 하면서 그 애플을 악당처럼 묘사를 했는데 당연히 애플이 그 패치 이후 포트나이트를 내렸습니다. 그 앱스토어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렸고요. 그때부터 이제 소송이 시작된 거고 이제 실제로 법정에서 그 증언하고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보면은, 크게, 일단은, 크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약간 게임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그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 팀 스위니가 이제 증언 때서 한 말이 이제 포트나이트의 최종 목표는 이제 그 메타버스가 목표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 하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이용자들이 약간 세컨드 라이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상호작용할 수 있고. 네, 그런 거 실제로 포트나이트 안에서 막 콘서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게 목표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그래서 이제 게임 이상의 것이 될 거다. 이게 왜 이거를 그렇게 이 게임의 정의를 갖고 이제 왈가왈부를 했냐면 이제 앱스토어가 이제 게임을 기준으로 좀 법이 좀 이제 그 인앱 퍼체스나 이런 게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구독이 잘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일회성 아이템 결제고, 이제 일회성 아이템 결제는 모두 얄짤없이 30%죠. 요즘 이제 최근에 소규모 개발자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15% 신청을 하면 이제 15%로 감면해주는 그런 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게임이랑 정의가 뭐냐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토픽은 이제 처음에 이거가 발표됐을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해요. 바로 게임 콘솔과 이제 일반적 사용 용도의 컴퓨터, 이제 제너럴 컴퓨터라고 그러죠.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 이제 애플의 주장이 뭐냐면 이제 엑스박스나 플스 스토어나 그리고 이제 닌텐도 스위치, 이제 닌텐도 e샵 같은 경우도 다 30%를 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왜 iOS한테는 이렇게 딴지를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에픽의 주장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은 이 회사들은 콘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어 뭐 이런 이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비로 밖에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은 정말 게임만을 하기 위한 게임 콘솔이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그냥 일반적 사용 용도의 컴퓨터이지 않냐. 그러면은 그 일반적 사용 용도의 컴퓨터에서는 더 오픈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논리도 좀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은 게임 콘솔이에요. 게임 콘솔이란 정의는 게임만 하는 그런 거라는데, 이게 옛날에는 많이 됐었죠. 뭐 NES 뭐 옛날에 페미컴이나 아니면은 뭐 닌텐도 64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첫 번째 엑스박스나 다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이제 플스2나 이때쯤 와서 이제 DVD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있죠. 엑스박스에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심지어 그 엑스박스 스토어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영화도 팔아요. 영화도 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게임 콘솔이라고 정의해버리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엑스박스 1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 얘네들의 목표가 모든 TV의 엔터테인먼트는 엑스박스 1을 통해서 합니다. 약간 TV 리시버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 목표는 정말 아주 화려하게 망쳤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단순히 게임 콘솔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애매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이 게임 콘솔이기 때문에 이게 30%가 합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나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뭐 우리는 적자 보면서 파니까 그걸로 돈 벌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건데요. 그건 이제 그쪽 사정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거기서 30%가 된다면 논리적으로 애플도 30%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이게 둘 다 플랫폼을 똑같이 제공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뿐인 거고, iOS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리고 게임 콘솔 쪽에서는 이제 게임 쪽으로만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게임 콘솔에서도 X86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개발을 한다면. 사실상 그 둘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그 기능상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쪽에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30% 받을 수 있다. 그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논리는 좀 제가 듣기에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걔들도 구조적으로 범용 컴퓨터랑 안 범용 똑같잖아요. 맞죠? 뭐 CPU 있고, 안에 GPU 있고, 램 있고, 그걸 구동하는 OS 있죠? 거기서 이제 게임이란 형태의 앱을 돌리는 건데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거기 이제 재판에서 그 엑스박스 쪽 비즈니스 VP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증언대에서 했습니다. 뭐 여태 한 번도 엑스박스를 이득 보고 팔지 않았다. 그 하드웨어 자체를. 정말? 정말? 얘인데 법정 모독이라든지 이제 위증죄 걸리고 싶지 않으면 그 말은 이제 사실이라고 봐야죠. 법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애플 쪽에서 증거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는 이 증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입증해줄 자료가 없다. 제출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무료로 해달라. 이 증언을. 그거를 요청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엑스박스나 뭐 플스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뭐 사실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 수준의 그거를 60만 원에 판다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 가격에 비슷한 성능의 PC를 게임 PC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는 뭐 현재로서는 손해 보고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엑스박스의 역사 내내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엑스박스는 그렇다 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스위치는 지금 팔 때마다 돈 벌 것 같은데 약간 그 스위치 자체 그 원가 절감한 수준을 보면 아니 요즘 시대 720p LCD가 뭡니까? 뭐 그건 그렇다.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요즘 시대 14나노미터 그게 뭡니까? 뭔 말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인텔 울죠. 14 가지고 넘보라면 인텔 울어요. 14 아니었을걸요? 지금 요번에 그 공정 개성판이 16나노였을걸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능만 나온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 물론 성능이 안 나와서 네.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또 지금 선당 공정들은 이미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아무리 닌텐도라도 자리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20나노였네요. 그러니까 그런 첫 번째 스위치는 20나노였고 지금 16나노. 그걸 어디서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20나노면은 좀 자리가 많은 TSMC가 만들어주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해요. 뭐 이게 사실 약간 이것도 돌아오는 거죠. 머리서 컴퓨터.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게 다 컴퓨터잖아요. 뭐 차도 컴퓨터고 뭐 그래서 뭐 컴퓨터 테스트는 이제 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DJI 드론 컨트롤러에다가 둠을 깔았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걔도 컴퓨터야.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게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걸 좀 천천히 뜯어보면은 그걸로 이 기준 뭐 30%를 얘네는 30% 받아도 되고 얘는 안 되고 이거를 기준을 나누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30%를 받는 게 부당하다면은 얘네들도 부당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거죠. 사실 닌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페미컴 시절에 이 되게 거의 정말 악독한 서드파티 정책을 펼쳐서 다 두드려 맞고 결국은 서드파티 사장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 스위치 와서 좀 부활을 했잖아요. 좀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 쪽에서 누가 그거를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누가 증언을 했다면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벌어진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아까 뭐 엑박 VP가 나왔을 때도 왜냐면 엑스클라우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엑스클라우드 제가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 엑스클라우드가 iOS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뭐 앱으로 하려다가 애플이 안 된다. 뭐 되기는 되는데 원하시면은 당신네들이 제공하는 게임을 하나씩 개별 바이너리를 해서 제다 앱스토어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라라는 식으로 했었죠. 사실상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게임 패스로 제공하는 게임은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올리고 앉았냐고요. 이거를 결국은 앱박은 웹앱으로 하는 거를 선회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 하고 있죠. 아마 올해 중으로 이제 정식 이제 배포를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플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앱스토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뭐 그냥 웹앱으로 하세요. 우리가 웹을 방해하지는 우리가 웹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스티브 잡스 때부터 했던 거고, 사실 이거는 1세대 아이폰 때부터 했던 거죠. 그때 1세대 아이폰 때 앱스토어가 계획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앱스토어 계획이 없었던 시절에, 그럼 여러분 그냥 웹앱, 사파리가 있는데, 그냥 이거 웹앱으로 하시면 되죠. 이랬다가 이걸 무지하게 얻어먹고 다음 해에 앱스토어가 들어왔죠.
이 주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저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웹앱 지원을 잘해주냐라고 하면은 좀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파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PWA라 그러죠.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웹앱. 예,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1세대 아이폰 당시의 웹앱은 정말로 앱을 대체하기 정말 애매했던 녀석인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PWA나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PWA나 이런 신기 주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웹앱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앱의 기능을 네이티브 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물론 여전히 뭐 성능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뭐 사파리 같은 경우는 좀 인위적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많대요. 뭐 이제 저장하는 거를 제한을 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로컬에 저장을 못 할 거예요. PWA가 진짜로 그냥 그 앱을 누르면은 그게 로컬로 뭐 데이터 저장도 못 하고 아마 제가 그런 제한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iOS에서는. 쿠키로만 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PWA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또 불리한 조건인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너네가 애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사파리를 좀 더 제대로 이거를 PWA를 좀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 그래서 약간 이제 핑의적 가심이 드는 거죠. 이제 이런 사파리의 기술적 한계는 일부러 이제 앱스토어를 유도를 하려고 일부러 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약간 에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비판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웹 PWA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성능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부 기능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너무 많은 권한을 웹앱에게 주게 되면 무슨 사태가 터질지 알고 그걸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액티브엑스 시절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웹에서 액티브엑스 때문에 뭘 많이 줬다가 권한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막 각종 보안 사태 위협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애플 쪽에서는 감내하기 싫으니까 만약에 시스템 단에서 권한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PWA가 앱의 대안이라고 주장할 거면 좀 더 해줘야 된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그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거는 건 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을 걸 부분이 있고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얘는 왜 거는 거지 싶은 것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PWA를 제대로 못 쓰니까 그냥 그 웹뷰를 그냥 랩핑해서 네이티브 웹으로 만든 애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럴 거면 왜? 약간 그걸로 PWA를 한다던가 이제 뭐 나중엔 곧 있으면 뭐 웹 어셈블링도 나올 거고 그런 문제가 되긴 할 건데 지금 솔직히 PWA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머리에 바로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맨날 푸시만 잔뜩 뜨게 되고 뭐 그런 예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실 기능상으로 봤을 때 사파리에서 막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기본적인 기능들만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들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이제 뭐 웹앱으로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확실히 느리긴 느리죠. 느리기도 하고 아마 핸드폰에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막아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쓸 때 너무 과하게 돌아가면은 당연히 핸드폰에서 얘가 버티지 못하고 종료되게 만들었을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핸드폰 효율을 높인다라는 목적에서 사파리의 그 PWA 지원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핑계를 대면은 수도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 막았을 때도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고 뭐 충분한 다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약간. 뭐 그냥 그 30%니 뭐니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일단 애플 쪽에서 독점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뭐 둘이 합의를 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에픽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보면은 다른 것도 뭐 이미 차단당한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도 아마 개편을 한번 하지 않을까? 애플 쪽에서는 아마 조금 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조금 일종의 개편?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개편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안에 인앱 결제를 바꾼다던가 하는 결과는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집 피우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잔뜩 들긴 하는데 땅콩이님?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애플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이게 애플이 다른 스토어 안 열어주고, 뭐 혼자서 애플 스토어 유지하는 거, 앱 스토어를 iOS 내에서 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플의 사유 플랫폼이고, iOS는 이제 애플이 개발한 거고, 애플이 파는 건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뭐, 그건 다 애플이 나름 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화점 같은 거죠.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애플의 규정을 따르세요. 억울하면 나가세요. 라고 하는데, 현재 저는 이 iOS 플랫폼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 눈에는 그 규정 따르기 싫어서 억지를 피우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그걸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기려면 에픽이 아주 좋은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다지 에픽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질 것 같지는 않고, 결과도 아주 오래 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진다고 해도 항소 분명히 할 거고, 대부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저도 일단은 이번 소송 자체는 에픽이 별로 승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픽이 고지를 선점하고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소를 했을 때나 이런 때를 봤을 때 고지를 선점을 하긴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지금 재판의 양상을 봤을 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게 앱스토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에픽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다루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얕게 다뤄요. 그래서 그 각자의 포인트에서 실질적인 주장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좀 얕게 파다 보니까. 차라리 뭐 마음에 뭐 예를 들어서 30% 하나나 이런 거를 콕 집어서 공격을 했으면, 물론 아마 그러면 이제 독점에 대한 그거 자체에 대한 설득력은 힘을 좀 잃겠지만, 그래도 에픽 자신이 원하는 거는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픽이 지금 이렇게 너무 넓은 주제를 얕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해지고 있고, 에픽 입장에서. 그래서 에픽이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재판 자체에서는. 그리고 사실 지금 얘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니 배심원단이 없어요.
배심원단이 없고 이건 이제 판사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판사 자체가 별로 좀 에픽에 별로 동정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에픽 자체도 실수를 좀 몇 번 했고 예를 들면은 막 아마 애플 쪽 변호사가 이제 팀 스위니한테 에픽 CEO인 팀 스위니한테 만약에 애플이 스페셜 이제 너희들한테 특별한 그거를 뭐 조건을 내걸었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아마존에 뭐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 같냐 그러니까는 받아들였을 거라 그랬거든요. 약간 함정 질문이었는데 그것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줏대가 없어 보이고 약간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 메타버스 발언도 사실은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그 포트나이트를 그거 자체 뭐 약간 소셜 플랫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돈을 벌겠다는 거 이건 뭐 애플이랑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죠. 결국은 똑같아지는 건데 애플이랑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요번에 에픽이 주장하는 면에서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송 자체는 솔직히 에픽이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애플이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뭐 팁더민이나 뭐 땅콩이님이나 다 얘기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이미 뭐 이거 외에도 뭐 일단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반독점 조사하고 있죠, 애플을. 그 다음에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뭐 에픽이 사실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뭐 하나는 이제 애플의 그 인앱 구매 외에 다른 지불 방법을 제공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앱스토어를 서용을 하든가 뭐 사이드 로딩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거 두 가지인데 저는 그거를 둘 다 이뤄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애플이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에픽이랑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제 반독점으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모두 벼르고 있는 이제 다른 뭐 국가 뭐 EU나 아니면 미국 이제 의회나 이런 쪽이랑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여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정부가 더 이제 뭐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네들 때리기 전에 먼저 몸을 사려야 되는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미 이번에 이제 그 15%한 것도 이제 물론 100만 달러 미만 연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곳에 개발자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지만 그 정책 자체도 결국은 이렇게 좀 반독점에 그게 조여오니까 이제 애플이 약간 마지못해 하는 거거든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iOS에서 결제를 못 해요. 넷플릭스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온갖 치졸한 걸 했다라는 뭐 이게 이제 이번에 그거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최소한 뭐 웹사이트 가서 결제하세요 이런 거라도 했으면은 지금보다 문제가 훨씬 덜했겠죠. 근데 애플이 그거를 허용을 안 해요. 딴 데 가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못 실게 하거든요. 좀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물론 30% 좀 줄여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방법이. 뭐 그런데 일단은 이 재판 자체는 에픽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에픽 자체도 이거를 주장을 하기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이 다윗이 좀 몸이 좀 많이 벌크업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멩이도 좀 크고. 얘도 다윗이 아니야, 얘도 골리앗이야. 뭐, 좀, 몸집 좀 작은 골리앗, 뭐, 하여튼, 뭐 아니면 벌크업한 다윗, 뭐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에픽의 지금 이 주장 포인트 자체가 너무 큰 설득력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에픽도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약간
이 애플을 이제 뭐 반독점 이런 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약간 쇼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재판 자체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에픽이 목적을 이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약간, 물론 이제 에픽 입장에서는 바라는 게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거 바라는 거 자체도 약간 블러핑을 좀 넣은 것 같고요. 자기네들도 안 되는 건 알 거야, 솔직히. 안 될 거 알면서 지금 하는 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라는 거를 정말 진심을 담아 이제 뭐 그러면 우주가 도와주나? 어느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둘 다 그러니까 뭐 에픽은 지겠지만 지는 건 아닐 것 같고 애플은 이 재판에서 이기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이제 지금 스테러스코어에서는 있는 게 많겠지만 더 빨리 움직인다면은 나중에 더 많은 걸 읽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는 이거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힘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